날이면 날마다 오는 주식 방송 멘트맨의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장이고요. 11월도 이제 어느덧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배당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텐데,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종목을 검색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올해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겠지만, 과거에 배당을 많이 줬던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경우에 동일한 배당을 줄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일단 금요일 장이라서 전체적인 주가가 뭐 급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코스피 쪽보다 코스닥 쪽이 분위기가 좀 더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1.19%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는 0.24로 뭐 보합 수준에서 약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880개로 좀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뉴스가 좀 있어서 시황에 대한 뉴스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미 증시 위로 올린 부양책에 대한 협상 재개 2천조 원 풀리나, 이렇게 타이틀이 머니투데이에서 뉴스가 났는데, 뉴욕 증시가 이틀 만에 반등 성공을 했고요. 협상이 중단되었던 경기 부양책을 놓고서 여야가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소식에 주가를 좀 들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조 달러에 대한 부양책을 집행할지 주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경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여야가 부양책에 대한 협상 재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돈을 뿌리게 되면은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돈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현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특히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코로나 이슈 이후로 푼 돈이 지금까지 달러를 풀었던 것보다도 더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추후에 나중에 좀 이게 좀 되돌아오는 큰 파격적인 경제 위기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편의 걱정도 좀 드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랑 코스닥에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특히 코스닥 쪽에 주가를 좀 끌었고요. 코스피 쪽은 기관들이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죠. 특히 투신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이 계속 넘어서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제 수도권 쪽에는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는데, 신규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라든지 뭐 인트론 바이오, 또 교육주라든지 메가 MD 뭐 이런 것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좀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연일 지금 300명이 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여기서 또 2단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서 좀 빨리 확진자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4이동통신, 뭐 세종텔레콤이라든지 과거에 조금 이게 홈택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이 4이동통신 좀 있었는데, 4이동통신 부분들이 조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리화나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19
뭐 통신장비,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조선 뭐 이렇게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테마들이 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전자화폐라든지 뭐 자동차 관련주들, 블록체인 관련주들은 상승폭에 이어서 오늘 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상승을 좀 했는데, 최근에 좀 화학 종목들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던데, 오늘은 2차전지 쪽하고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라든지 교육주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좀 오늘 돈이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교육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13.24%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오늘 장중에는 20%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좀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좀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윗꼬리를 좀 달고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전에도 한번 급등을 했을 때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어요. 보시면은 10월 12일 날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여기 이제 바닥 구간이었던 8,000원짜리 요 자리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렇게 이제 눌림을 줬다가 이렇게 하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 관련주라든지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 2단계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슈가 한번 나옴으로 인해서 반등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헤드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에서 보이는 매수 타점이 여기 이제 9,350원짜리 요 자리가 좀 매수 타점으로 보입니다. 딱 한 자리라고 딱 꼽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대략 한 9,500원에서 버퍼를 잡으시면은 9,500원에서 9,35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리 정도가 아이스크림 에듀에 신규로 진입하실 때 매수가 가능한 매수 타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이스크림 에듀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서 회사에 대한 재무 현황, 간략한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교육 관련주고요. PBR은 1.48, 펀은 20.01배로 되어 있고요.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 시공테크가 46.46으로 대주주로 지분을 절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전체 교육 산업 내 에듀테크 산업 영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생, 초중생을 주 대상으로 스마트 러닝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죠. 주력 상품은 아이스크림 홈런, 초등학교 대상 온라인 자가 주도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히 가장 이제 그런 면역력에 취약한 초등생들 있잖아요. 초등생들 위주로 온라인 교육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가총액은 1,127억원 소형주고요.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2분기 넘어가고 3분기 때 매출액을 조금 회복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손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영업이익은 좀 더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뉴스 지금 초등생들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뉴스가 좀 있고요. 사내 유보율은 은근 좀 많이 있네요. 1000% 정도 가지고 있고 부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ROE가 그동안에 좀 잘 나왔는데 올해 좀 ROE가 좀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나쁜 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좀 장사를 좀 잘 하고 있고 올해 조금 영향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서 좀 더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해당 종목이 뭐 코로나19 이슈 자체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지만 이 해당 종목 그런 교육주 재택근무 관련 주들은 수혜를 입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슈가 점점 코로나19 이슈 이 질병이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을 나올 것 같으로 보이고요. 지금 거래량도 오늘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이렇게 8월달에 나왔던 거래량도 보시면은 오늘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요 교육 관련주로 돈이 좀 많이 몰렸다. 좀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1210억 정도 몰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매수 타점에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에도 뉴스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교육부 유초등학교 인공지능 교육 도입에 의해서 국책사업 계약 부각 상승세 이런 뉴스가 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는 20일 오늘 전일 대비보다 좀 많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에 인공지능을 교육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이스크림 에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 교육 쪽에 강점을 주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뉴스도 좀 나오고 주가의 상승폭이 좀 있어서 눌림을 주는 자리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에듀 매수 전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이슈 확산하고 2025년에 인공지능 학습 도입 예정으로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보였고요. 오늘 거래량 및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무 상태를 봤더니 그렇게 뭐 썩 나쁘진 않아요. 뭐 완전 A급 재무 상태는 아닌데 사내 유보율도 있고 부채는 많이 없어가지고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일봉 차트로 봤을 때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여기 이제 바닥 구간은 8,000원 자리거든요. 이 8,000원 자리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닥 구간까지 내려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9,550원에서 9,350원 네, 요 사이에 온다라고 하면 1차로 한번 매수를 해볼 그런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눌림을 주면서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V자형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해서 뭐 매도가 되는 시점은 오늘 뭐 고점이었던 1,500원이나 약간 더 버퍼를 두신다고 하면 11,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서 단타로 접근하시면 아이스크림 에듀 매수하고 나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은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 영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 대한전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1240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분봉상에서 A급 상한가가 아니라 대략 한 C급 상한가 정도 됩니다. 주가가 조금 상한가에 11시 한번 들어갔다가 상에 한번 풀리고 다시 한번 1시 반에 상에 들어갔다가 장중에 계속 상이 여러 번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C급 상한가 정도 같은 경우는 철저히 지지와 저항에 기반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한전선 오늘 주가가 좀 올랐는데 오늘 뉴스가 좀 하나 있죠. 대한전선 매각 기대감에 세계 1위 해상풍력 기업 국내 진출소 해저 케이블 생산 부각에 급등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덴마크 국영 에너지 기업인 오스테드가 첫 번째 풍력 발전 사업 후보지로 인천 옹진군의 덕적군도에 점찍은 가운데 구럽도 서방 20km 떨어진 해역 일대를 해상 풍황 계측기 4대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소식에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동사가 조금 같이 부각을 좀 받는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이런 뉴스가 좀 있는데 오늘 이런 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좀 한번 크게 이렇게 슈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좀 돈이 많이 몰렸던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특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여줬어요. 오늘 대한전선의 거래량하고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무지막지하죠. 지금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3,300억이나 터졌거든요. 대한전선.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매수세에 동참을 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대한전선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좀 잠깐 보고 차트를 보면서 매수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전기 장비, 전기 전자장비 쪽으로 몇 개 좀 있고요.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니케라는 회사에서 74% 대주주를 좀 가지고 있네요. 대주주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실제로 유통이 되는 주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사는 1955년에 대한전선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총 10개의 계열사가 있다라고 하네요.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해저 케이블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매출액의 비중 자체는 전력 및 절연선이 35%, 나선 및 권선 45%, 통신 케이블이 3%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을 생산해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8천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약 1조 5천 정도 나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을 좀 꾸준하게 잘 내고 있네요. 당기순이익이 좀 빠지는 부분은 좀 판관비 같은 걸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영업이익은 좀 감소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영업이익을 좀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좀 올해 2분기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256억. 영업이익도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재무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한전선이 지금 여기 단기손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때 아마 뭔가 조금 기업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슈가 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영업이익은 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분기 영업이익 보게 되면 지금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는데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좀 그동안에 보시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 유보율이 없네요. 부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뭔가 조금 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조금 기업 개요를 좀 재무제표를 다시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좀 ROE가 좀 낮고 부채가 이렇게 많고 유보율이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걸리네요. 좀 더 대한전선을 만약에 매수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장기 투자로 매수를 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파고들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매출액이 좀 늘고 있는데 유보율이 없네요. 유보율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왜 없는지 좀 검색을 통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단타로 들어가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큰 금액을 베팅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팅을 하더라도 소액으로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강한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반등을 크게 줄 것 같아요. 일단 일봉 차트로 봤을 때 그동안의 주가의 위치가 과거에 이렇게 엄청 올랐을 때에 비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대략 한 2019년 정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조금 이렇게 1010원 정도에서 좀 떨어졌다가 395원 완전 동전주까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주가가 좀 오늘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요 양봉 오늘 상한가가 들어간 양봉이 매수를 하는 기준봉으로 세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분봉상에서 타점을 잡더라도 여기 1160원 1160원을 1차 매수로 잡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일봉상에서 보시면 1165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1차 매수를 하는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1020원짜리 요 자리를 이제 2차 매수의 자리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여기 1020원짜리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자리를 2차 매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매수 전략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대한전선은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주가가 좀 오르는 이유는 매각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매각 이슈가 조금 있고, 또 오늘 그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세계 1위 해상풍력 기업이 국내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데에서 이슈가 부각됐다. 이렇게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약간 뉴스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근데 하지만 재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좀 단타로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슈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장기 투자로 하기에는 제가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기 투자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단타로만 접근이 가능하고, 오늘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요 양봉을 기준봉으로 삼아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 가능한 자리 여기 1160원,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9년 3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요 자리인데, 네, 그 자리를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1160원짜리를 1차 매수의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2차 매수는 1020원입니다. 1020원짜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윗꼬리를 여러 번 달았던 그렇게 이제 저항 라인으로 보는 자리가 있어서, 네, 1020원짜리를 2차 매수를 잡아가지고 분할로 매수하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전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뭐 상한가 종목이라든지 거래량이 좀 폭발하는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인프라웨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힘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오늘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인프라웨어가 가상화폐, 폴라, 빗썸 상장에 따른 투자 수익이 부과하게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 이렇게 뉴스가 좀 났습니다. 인프라웨어가 오늘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분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오늘 A급 상한가로 올라왔습니다. 9시 23분에 상한가에 딱 진입을 하면서 한 번도 상이 풀리지 않은 완벽한 A급 상한가로 보여지고요. 일단 분봉상의 힘을 봤을 때 인프라웨어 월요일날 장중에 시가 베팅이나 시가 후 눌림 베팅에 먼저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프라웨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2075원, 네,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는, 네, 지지라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2070원이죠. 네, 2070원에 조금 의미가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이 자리가 고점 자리를 딱 찍으면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 저항선을 강하게 뚫었죠. 오늘 이렇게 뚫어서 주가가 만약에 시가를 좀 띄우고 나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가 베팅으로 바로 단타로 성공을 못하면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만약에 2070원 정도의 2차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겠죠. 근데 분봉상에서 힘을 보니까 월요일날 보나마나 바로 이제 갭을 15% 이상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시가를 잘 보세요. 얼마나 갭을 띄우면서 날아가는지 시가를 잘 보시고, 시가 후 눌림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단타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업 개요 한번 보시죠. 기업 개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프라웨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업종으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대주주는 IEA 네트워크스, 네, IEA 네트워크스에서 12.89%의 물량을 좀 가지고 있네요. 공사는 폴라리스 오피스,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솔루션, 모바일 게임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고요. 단말기나 이동통신사의 앱소의 보안 검증을 위한 보안 플랫폼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하는,
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쓰는 이제 이런 엑셀이나 워드 이런 것처럼 마이크로 오피스와 같은 그런 이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찾아보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시가총액은 656억으로 작은 소형주에 속해 있고요.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엄청 안 좋네요.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매년 적자를 내고 있고 실적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내 유보율도 거의 없죠. 이제 다 많이 까먹어가지고 없고 부채는 그래도 많이 없는데 재무 상황은 별로 좋지 않네요. ROE는 보나마나 마이너스고요. 인프라웨어는 어쨌든 이런 투자에 대한 오늘 이슈가 났는데 그 가상화폐 관련으로 좀 이슈가 났는데 일단 재무 상태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절대로 큰 금액이나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으니까 당장 해당 회사에 뭔가 이슈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이렇게 시세가 나온 시세의 힘을 힘입어서 시세의 파워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내려올 때 조정을 주게 되면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시가를 갭을 띄울 것 같은데 일단 시가 갭을 띄우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제 2360원짜리 네, 요 자리가 해당 종목의 저항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저항 라인인데 요 자리를 좀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요 자리가 이제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월요일장에 인프라웨어가 얼마나 시가를 띄우면서 가야 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제 비트코인 이슈로 인해서 가상화폐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 이슈로 좀 뉴스로 좀 날아간다라고 하면 여기 2360원을 돌파하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웨어는 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프라웨어 매수 전략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가상화폐 폴라 빗썸 상장에 따른 투자 수익 부각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일단 상한가의 질이 A급 상한가입니다. A급 상한가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으로 접근하기보다 월요일장에 갭을 띄우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가 베팅이나 시가 후 눌림 베팅에 베팅하면서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는 별로 안 좋아요. 재무 상태는 안 좋기 때문에 장기 투자 또는 큰 금액을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봉상에서 의미 있는 저항 자리가 2360원하고 2070원, 1640원 이렇게 세 줄을 그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월요일날 갭을 못 띄우고 바로 음봉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2070원하고 1640원 자리를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갭을 띄우고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2360원을 돌파하면서 날아가는지 아니면 거기서 눌림을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봉상 자체로 봤을 때 A급 상한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또 월요일 시장은 장이 시작을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좀 월요일 시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가에 갭을 띄우고 갔을 때 시가 베팅으로 한다라고 하면 몇 분 만에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또 상한가 바닥 구간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단타로서 종목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인프라웨어 제 영상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11월 20일 금요일 장 주식시장 리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이 최고점을 찍으러 가고 있고 거의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에 가장 높이 올랐던 코스피 2600포인트라든지 코스닥 900포인트 찍으면서 밑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점을 계속 갱신해 가면서 올라갈지 아무래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 주식시장 어떻게 보면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굉장히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번 언급드리지만 이 주식 투자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두 번 정도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고, 장이 좋아서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리시면서 음봉 매매를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일단 뭐 매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매수를 안 하면 꼭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는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자신만의 좀 이런 매매 타점에 대한 기준을 삼아가지고 한번 이겨내시면서 꾸준하게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상 앤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